안녕하세요. 종로유학원입니다. 이제 웹 세미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호주 유학, 취업에 강한 유망 전공이라는 주제로 웹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최근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해외 취업을 꿈꾸고 있고요. 이분들이 해외 취업을 꿈꾸는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지 정착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워라밸과 노후 복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도 2년간 호주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확실히 워라밸이 지켜지고 근무 난이도도 한국과 비교할 때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복지 국가들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노인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해외 취업, 나아가서는 현지 정착을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주 대학가 취업은 물론 글로벌 교육의 전문가이신 나비타스의 박성훈 지사장님을 모셔서 유망한 취업 전공과 대학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도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Q&A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웹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성훈 지사장님 모셔보기 전에 어, 조금 색다른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해요. 음, 저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간 호주에서 일했고 영주권에 도전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영주권을 받지는 못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호주 유학과 현지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왜 실패했고 또 어떻게 실패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내용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나는 왜 실패했나라는 주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호주 현지 무역회사에서 2년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호주 서쪽에 있는 퍼스란 도시에서 무역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직업은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저 사실 이 당시 사진이 되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 제가 그 일하는 모습이에요. 호주는 제가 겪었던 퍼스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딜 가도 밝은 날씨, 그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람들, 낮은 취업 난이도, 그리고 낮은 재취업 난이도. 재취업 난이도를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현지에서 첫 취업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커리어를 가지면 동일 커리어로의 취업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가 제가 호주 영주권을 신청하는 당시에는 지금보다 영주권에 대한 커트라인이 되게 낮은 상태였어요. 저 같은 경우 직장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연봉도 약 5만 6천 호주 달러 정도로 충분했고 회사에서도 그래 해봐라 서포트 해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했던 그래픽 디자이너는 부속 직군이기도 했고 준비된 영어 점수 IELTS 6.0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너는 영주권 신청하면 바로 된다 문제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한 호주 영주권 신청의 프로세스예요. 물론 이거보다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먼저 기술 심사 지원 및 승인을 해야 되고요. 고용주의 지명이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이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체 검사를 받으면 물론 호주 영주권 승인이 나는 데까지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만 보통 이 조건을 맞추면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뭘 많이 해보지도 못하고 기술 심사 지원 및 승인에서 거절을 받았어요. 왜 2년의 커리어를 있고 호주 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다른 조건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안 됐냐? 거절 사유는 대학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복수 전공으로 패션 디자인이랑 프랑스어를 했었는데 제가 신청한 영주권 신청 직업군은 그래픽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니까 어떻게 밀어붙여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호주 정부에서는 졸업장을 보더니 안 된다. 그러면 넌 이제 그 학점 수강한 신청한 과목들을 가져와라. 가져와서 제출했더니 그냥 답변이 없었어요. 답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넌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왜 이걸 신청한 거야? 하고 그냥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영주권을 실패하고 이 사진은 영주권을 실패하고 우는 사진입니다. 앞에는 되게 이렇게 밝은 분위기여서 영주권이 떨어지고 울고 있죠. 그래서 호주 영주권 합격의 핵심은 취업과 학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늘 세미나에서 이제 취업에 대한 얘기를 듣겠지만 사실 무턱대고 취업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저희 박성원 지장님께서 이 취업과 학력 이 두 가지를 모두 얻는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박성원 지장님 모셔서 웹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비타 쌍국지사 박성훈입니다.
일단 오늘 앞서서 지금 박 차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일단은 차장님 가시기 전에 이 세미나를 좀 듣고 가셨으면 오늘 여기서 뵙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네, 지금 앞에 이렇게 그 본인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사실은 호주에 살아본 적도 없고요. 호주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영국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제가 이제 유학 관련 이제 이런 회사를 오랫동안 다녔고 지금은 나비타스라고 하는 호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호주 회사 한 10년 가까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이 지금은 그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 지난 3, 4년 정도, 4, 5년 정도 여러분이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셨던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한국 부모 또 한국 학생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좀 더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약간 뭘까 어떤 내용을 할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호주 이제 대학 교육 장점, 호주가 뭐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호주 대학교가 어떤 데들이 있는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 취업 전망 어떤 직업들이 호주 내에서 수요가 많이 있는지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좋을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전공들 아무래도 이제 그 전공과 직업이 이렇게 호주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공을 선택하는 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될 예정인 분들이 그 입학할 때 어떤 루트를 거쳐서 입학을 하시게 되고 어떤 그 과정들을 공부하시고 입학 조건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고 맨 끝에는 실제로 제가 그 최근에 어떤 상담했거나 수속했던 사례들 중에서 좀 요것들은 좀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들이어서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사례들을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보시면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숫자도 많고 어려운 용어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은 그냥 쭉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은 호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람들마다 갖고 계신 개념들은 틀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산다. 인구도 적고 잘 삽니다. 소득도 높은 편이고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 서비스를 받는 데 대해서 많은 비용을 냅니다. 식당에 가도 비싼 편이고 특히 무슨 다른 공산품 이런 것들은 큰 차이들이 없는데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뭐 괜찮고 근데 서비스를 받는 게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해도 또 그만큼의 많은 비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인트를 보시면은 세상에서 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뭐 most livable city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 살아보고 싶은 살기 좋은 이런 도시에 호주의 그 주요 도시들이 되게 상위에 이제 랭크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그 할 때는 뭐 녹지 공간, 교통 인프라, 교육 환경, 뭐 공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가 그런 객관적인 그에서 주요 도시들이 살기가 좋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학생 도시도 학생들 관점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어떤 여긴 물가도 포함이 될 거고요. 교육 수준이라든지 어떤 인프라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그 세계 대학교 평가 기관이죠. 랭킹을 만드는 QS에서 매년 이렇게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시드니, 멜번 이런 데들이 상위에 이외에도 뭐 브리스번, 아들레이드, 퍼스가 굉장히 상위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QS 세계 최고 유학생 도시에서 서울도 10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뭐 서울도 요즘 인기가 많죠.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신 대로 자연환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요. 교육 환경, 안전하고 그 환경들이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또 장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주에는 대학교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40개 정도 되는 국공립대학교들이 있고요. 보통 연방정부 또는 호주의 그 주정부들이 운영을 하는 국립대학교죠. 공립대학교라고도 하고 여러분이 들어보신 웬만한 대학교들은 다
공립대학교일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 중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 호주 전체에서 한 40개 정도 있고요. 그 중에 반 정도는 보통 세계 대학교 랭킹에 뭐 상위 3%, 5%. 그래서 호주 대학교 하나하나가 굉장히 규모들도 크고 그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경제적인 학비와 생활비. 물론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싸죠. 집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면 생활비 많이 안 들 거고요. 학비도 한국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이제 그 외국보다는 싼 편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요 영어권 국가,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된다면 호주 같은 경우는 학업 기간이라든지 또 환율도 사실 호주 달러가 굉장히 좀 약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가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호주 대학교육 특징과 장점인데 뭐 여러 가지 특징과 장점이 있겠지만 좀 몇 가지만 해서 말씀드리면 기간이 조금 틀립니다. 호주에서는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학사가 보통 3년이죠. 물론 4년 공대 같은 경우 4년이고 일부 전문 과정들 같은 경우 4, 5년, 뭐 의대 같은 경우 기간이 더 길고요. 있습니다만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경영학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간호학과, IT학과 이런 것도 다 3년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뭐 복수 전공 형태로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석사과정도 1년, 1년 반, 2년도 조금 다양하고요. 그래서 뒤에 이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디플로마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를 이제 3년이면 이제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을 3년에 받을 수 있다. 이게 사실 말은 안 되지만 호주에서는 사실 이제 4년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그래서 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제가 쭉 말씀드리고 나면 이렇게 들어가기가 쉬웠어? 성적이 이렇게 안 봐? 라고 뒤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닌 분도 계시겠죠. 근데 어떻든 상대적으로 꽤 잘 알려진 명문대 입학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공이 있는데 전공은 여기 있는 전공은 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요. 다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한국 학생이 미국으로 간다, 캐나다로 간다, 영국으로 간다 할 때 선택할 수 없는 전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의대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 정책들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간호학 같은 게 좋은 얘기 같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간호도 좀 주마다 좀 틀리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교 간호학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영국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비해서 호주 같은 경우는 특정 학과에 외국인 전형 그 정원을 정해놓은 이런 전공들이 있기는 하지만 선택 못할 전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한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에 갈 때 선택하는 전공 분포, 영국 대학교 선택하는 전공 분포에 비해서 호주 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보건의료 계열이 좀 비즈니스 경영 다음으로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글 쭉 써놨는데 이렇게 적어진 순서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위 과정 중 파트타임 취업이 가능하죠. 아르바이트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당 20시간. 주당 20시간이면 많지는 않지만 하루에 4시간씩 하면은 5일 할 수 있고요. 주말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이 없이 할 수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최저 임금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 20시간을 해도 학생들이 충분히 물론 이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아야 되고 또 시간들을 많이 하고 학생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이 아르바이트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생활비를 충당한다든지 아니면 학비에 어느 정도 도움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끝으로 오늘 주제가 뭐 사실 현지 취업이고 근데 현지 취업을 하려면 일단은 뭐 비자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영주권도 받아야 되고 장기적으로 쭉 이제 정착을 한다고 계산하시면 일단 호주 같은 경우는 그 학업을 하는 그 과정 기간에도 아르바이트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 학사 학위 과정을 마치면 지역에 따라서 2년, 3년, 4년 동안의 그 취업 비자를 일단 신청해서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해서 그 해당 분야의 경력을 쌓으면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이제 그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 이민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호주에서 유학한다고 다 취업되는 거 아니고 다 영주권 받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제도적으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력으로 내가 졸업을 해서 내가 취업을 한 다음에 내가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이민이 가능한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나라가 아니고 영국이나 미국 같다 그러면 사실은 기술 이민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대학교를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이게 표로 만드는 게 가장 직관적일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이 숫자에 보면 눈이 확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이건 세계대학교 랭킹이고요, QS 겁니다. 뭐 타임스랑 QS가 사실은 세계대학교 랭킹 제일 많이 인용이 되죠. 한국, 호주에서도 제일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유는 한국 대학교, 호주 대학교 랭킹이 좋게 나온 편이 타임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그 300위까지 호주에 있는 대학교,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그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호주에 있는 대학교들이고 하얀색으로 된 학교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입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많죠.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죠? 되게 놀랍게도 2020년도 랭킹 지난해 나온 거는 성균관 대학교가 연세대학교보다 랭킹이 높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한국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연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때그때 지표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같은 이치로 한국에서도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스카이라고 부르고 제일 좋은 학교들이죠. 마찬가지로 호주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호주는 106위가 되어 있는 아들레이드 대학교까지 8개 대학교를 모아서 8대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룹 오브 8. 8개의 모임을 만들어서 공동 마케팅도 하고, 보통 그 각각의 이제 호주도 이제 연방으로 되어 있는데 주별로 가장 최고의 대학교 하나, 두 개 정도가 그 8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서호주에서 퍼스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서호주 대학교를 많이 갑니다. 남호주 같은 경우는 아들레이드인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도 랭킹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라든지 어떤 재정 규모에 따라서 랭킹 차이는 있겠으나 사실은 호주에서도 아들레이드 대학교까지는 같은 명문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학교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보통 동네 대학교들입니다. 그냥 시인 있는 뭐 대단히 이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꽤 알려진, 서울에서 꽤 알려진 그런 학교들 정도의 세계적인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왼쪽에 있는 학교, 오른쪽에 있는 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뒤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명문, 공부 잘해야 됩니다. 오른쪽은 보통 학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들어가기 쉽고 기간도 짧고 뭐 그럴 수 있겠죠. 학교들 쭉 보시면은 먼저 지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호주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호주 대학교 전체 지도예요. 그 분교가 있는 경우들은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호주 지도가 쭉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방향 위부터 퀸즐랜드 주에는 그 중심 도시가 브리스번이죠. 브리스번. 보시면은 골드코스트 위에 투움바 위에 브리스번이 있는데 브리스번의 대학교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로 가면 선샤인 코스트라는 학교가 있고 밑으로 가면은 서던 퀸즐랜드가 있는데 그냥 도시별로 대학교가 한 3개, 4개 정도 있습니다. 다 국공립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조금 떨어진 지역에 하나씩 있고요. 아래쪽에 내려가시면은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캐피탈은 시드니죠. 시드니에는 대학교들이 조금 더 많죠. 5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 여러 그 캠퍼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드니 대학교라고 분류하기는 좀 하진 않고 맥쿼리부터 시드니, UNSW까지 이렇게 5개 대학교가 있고 그 밖에 위로 가면 뉴캐슬이 있고 좀 더 위로 가면 뉴잉글랜드가 있고 아래로 가면 울릉공이 있고 그 다음에 호주의 이제 행정수도죠. 호주 수도 캔버라에 가면은 호주 국립대학교 그 다음에 캔버라 대학교가 있습니다. 사실은 캔버라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로 분리를 해서 캐피탈 그 지역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번이 있는 빅토리아죠. 근데 멜번은 이제 교육도시답게 대학교가 좀 많습니다. 6개, 라트로브부터 쭉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쭉 보기에 맨 마지막에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다 이제 공립대학교들이고, 그 다음에 아래 타스마니아 주에 타스마니아 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 남호주에 또 아들레이드 대학교가 3개. 보시면은 UCL,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은 사실 영국 학교고, 그렇죠? 맨 위에 있는 카네기 멜론은 미국 학교고,
제외하고 나면 이제 호주 공립대학교들이 되겠고 맨 마지막인 토렌스는 사립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서호주가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서호주의 중심도 이제 퍼스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학교가 서호주 대학교, 커틴 대학교, 이디스코와 머도 그렇게 네 군데. 근데 조금 떨어져서 이제 프리맨틀에 노틀담 대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그 보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호주가 해안에 몇몇 개 도시가 있고 도시가 별로 없구나. 네, 그죠?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에 가면 대학교가 보통 3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좀 들어가기 좀 어려운 연구 중심 대학교, 그다음에 특정 전공이 좀 어떤 실무적인 그 전공이 좋은 학교, 또 특정한 전공이 좀 좋은 학교, 이런 식으로 조금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저희가 랭킹 보면서 왼쪽에 있는 학교들이었죠. 명문대학교라고 불리는. 여기는 사실은 이 두 군데는 호주의 역사보다 더 깁니다. 시드니 대학교가 제일 오래됐고, 그다음 멜번 뭐 이런 순으로 지어졌는데 오래됐고, 연구 중심 대학교, 리서치 대학교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연구 중심 대학교라고 하면은 물론 뭐 다른 학교들도 연구하지만 연구 중심 대학교들은 보통의 것들이 어떤 연구들이 석박사, 예를 들어서 그런 연구 과정들 위주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좀 전통적으로 어떤 순수 학문들, 그다음에 그런 연구가 많이 필요한 학문들이 오랫동안 강세죠. 인문학 같은 경우, 물론 뭐 역사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기초과학. 지금 이제 그룹 오브 에잇에는 여기에서 호주에서 뭐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을 받은 이런 교수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특히 의대, 보시면은 요즘에 그 뭐 줄기세포 연구 모나시 대학교, 무슨 뭐 멜번 대학교가 뭐 임상 뭐 이상에 들어, 이런 뉴스들 보실 텐데, 이 학교들이 사실 의대들이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법대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뭐랄까요, 좀 어려운 학문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학교들입니다. 뭐 랭킹도 높고 학교가 오래되고 좋은 학교다 보니까 입학 조건이 높겠죠. 호주에서도 뭐 쉽지 않습니다. 호주에서도 보통 상위 10%, 5% 이런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수능 고득점자가 아니면 바로 들어가기 좀 어렵고, 파운데이션이라는 예비 과정을 통해서 1학년을 진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비가 비싸요. 그래서 아주 쉽게, 호주는 좋은 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학비가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차이들이 좀 많이 나는 편인데, 보통 문과 계통 기준으로 올해 한 4만 불이니까 3,200만 원 정도 되겠죠. 연간 학비가. 그다음에 이공계로 가거나 이러면 좀 학비 더 비쌀 거고요. 의대 이런 것들은 학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학비가 그룹 오브 에잇 들어가기 어렵고, 좋은 학교 랭킹 높고 들어가기 어렵고 학비 비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ATN이라는 이제 계열의 학교들인데, 오스트레일리아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그래서 뭐 이름에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죠, 그죠? 보면은 그 시드니 공과대학교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UTS, 공과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 뭐 다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는 학과도 있고, 뭐 간호학과도 좋고, 디자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테크놀로지라는 게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 되긴 합니다만, 뭐 모든 게 사실 다 기술이죠. 그래서 시드니의 UTS, 멜번의 이제 RMIT, 브리스번에는 QUT, 그다음에 아들레이드에 있는 남호주 대학교 UniSA, 맨 끝에 퍼스에 있는 커팅 대학교. 이 5학교가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용적인 학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 뭐랄까요, 기업들과 연계된 이런 연구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에 가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하기 위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전공으로는 여기 뭐 비즈니스 계열들, 회계, 마케팅, 뭐 HR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공대, IT, 디자인, 간호 이런 등등등의 전공이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UTS, RMIT 학생 수가 4만 명, 5만 명 되는 종합대학교입니다. 웬만한 전공이 다 있는데 의대는 없어요, 이 학교들은. 그래서 의대를 뺀 뭐 다른 뭐 의료 관련 전공들이 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디플로마라는 과정을 통해서 2학년에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비는 보통은 문과 그 계열 기준으로 연간 3만 불 정도부터 그 학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3만 불이면 한 2,400만 원,
그러니까 보통 앞에 그 그룹 오브 에잇이랑 보통 연간 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가 된다. 근데 UTS, RMIT도 아까 그 보신 그 세계대학교 랭킹에서 세계적으로 랭킹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 그 오른쪽에 랭킹에 들어가 있던 학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 ATN 학교들이랑 중복되는 학교들도 있지만 호주는 사실은 학교의 수준보다 우리는 사실은 뭐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국립대학교에 농업과를 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더 두 번째로 좋은 학교에 공대를 갈까 고민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호주는 전공별로 이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좋은 예가 물리치료학과인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학과는 학교 랭킹과 상관없이 전부 다 전국 상위 5%만 들어갈 수 있는 학과예요. 어느 학교든. 그래서 이 과별로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 중에는 특정 전공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적어봤는데 커팅 같은 경우 호주에서 제일 큰 산업은 광업이죠. 철광석, 석탄이 많습니다. 예. 뭐 천연가스도 있고 뭐 석유도 있고 합니다만 광업이 제일 큰 산업인데 광업에 관한 한 커틴 대학교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마이닝 엔지니어링 불리는 분야. 예, 뭐 그런 걸 포함해서. 근데 커틴은 그거 외에도 뭐 미술 디자인 이런 것도 괜찮고 건축도 괜찮고. 그 다음에 호주는 또 스포츠 되게 중요하죠. 예, 스포츠 관련 아까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한국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전공인데 스포츠 관련은 호주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를 제일 먼저 도입한 멜번에 있는 디킨 대학교가 가장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랭킹으로도 가장 좋고요. 그 외에도 간호학과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 학교는 또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번 골드코스트에 있는 그리피스 대학교 호텔 관광은 호주에서 가장 유명하죠. 네. 종합대학교에서는 1위고 세계 랭킹으로도 높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뉴캐슬 같은 경우는 공대. 여기는 공대 부분은 그룹 오브 에잇에 포함 다른 뭐 어소시에이트 멤버 형태로 참가하고 있고요. 공대가 굉장히 좋고 그 외에도 의대가 있고 뭐 이런 의대, 약대, 간호 이런 것들이 좀 잘 알려진 거고 맨 끝에는 남호주 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그 ATN이랑 비슷한 성격인데 건축, 공학, IT, 간호 이런 것들이 좋은데 뭐 그 외에도 방사선학과도 있고 파일럿이 되겠다, 에이비에이션 뭐 이런 학과도 있습니다. 남호주 대학교랑 그 다음에 그룹 오브 에잇에 포함되는 아들레이드 대학교는 담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냥 바로 마주 돼 있고 그 호주에서도 세계적인 랭킹은 아들레이드 대학교가 훨씬 높습니다만 간호학과가 현지에서는 남호주 대학교 간호학과 커트라인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특정 전공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호주 대학교들이 좀 어떤 학교들이 있고 어떤 지역이 있고 학교들이 뭐 어떤 종류로 분류하면 좋고 랭킹은 어느 정도 간략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공을 들어갈 텐데 그럼 호주에서 뭘 공부를 하면 취업이 잘 될까요? 네. 직업 수요가 많아야겠죠.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내용은 출처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호주 정부에서 잡 아웃룩이라는 형태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데 호주에 있는 모든 직업들의 지금 현재 파타임으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풀타임으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슨 학위가 필요한지 평균 주급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앞으로 5년 뒤의 직업 수요, 10년 뒤의 직업 수요를 굉장히 세세하게 나왔습니다. 별 직업이 다 있어요. 무슨 클럽 댄서도 있고요, 버섯 재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직업도 다 있고요. 근데 지금 표 적어놓은 건 제가 그냥 요 사이트에 있는 일부 서머리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 향후 5년 동안 가장 성장할 산업.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신규 일자리 3개 중에서 2개는 요 네 부분에서 나올 거라고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건강의료사회복지. 그렇죠? 두 번째 건설, 건축, 토목. 세 번째는 교육, 평생교육. 네.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끝으로는 프로페셔널, 사이언티픽, 테크니컬 서비스인데 전문직, 과학, 기술직인데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으로 뒤에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좋다 이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 레저 산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맨 끝으로 대학교 졸업, 학사 학위 이상 필요한 그 학위 이상이 있어야 되는 직업들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한국만큼 이렇게 대학교를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호주에서도 조금 더 고학력 일자리들이 위주로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게 전혀 생소하신 내용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재밌게 하나 비교를 해드리려고, 요거는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그 정보기관에서 비슷한 걸로 지난해 앞으로 10년간 일자리 전망 밝은 직업을 쭉 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네. 단 호주랑 한국이랑 틀린 거는, 호주는 건설, 토목 이런 것들이 아직 괜찮아요. 이제 땅은 넓고 개발되지 않은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 비해서 이제 한국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은 이게 다리 놓고 이럴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 좋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업 시장이 다 안 좋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안 좋고요. 호주도 굉장히 안 좋은데, 그리고는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 이후에는 어떤 직업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최근 이제 며칠 좀 찾아보니까 보통 많이 하는 게 의료, 보안, 환경,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로봇 관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5년 뒤, 10년 뒤로 예상했던 것들이 굉장히 앞당겨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공이나 직업 어떤 걸 관심 있는 걸 선택하실 때, 그런 전체적인 뭐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트렌드, 우리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적성이 맞는 걸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소개를 드려봤고요. 그래서 무슨 과를 가라고?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직업 분야랑 학과들을 좀 연계를 해봤어요. 예, 이렇게 해야지 좀 쉽죠. 예. 건강의료사회복지에 해당되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의대, 치대, 약대, 간호사, 물리치료, 작업치료, 방사선, 검안,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심리학, 상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보니까 간호학이랑 사회복지 정도는 3년 과정이고, 나머지는 4년 이상 과정들이, 혹은 석사까지 필요한 전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대가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요. 의대, 치대는 뭐 기간이 좀 5년, 뭐 의대는 뭐 6, 7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전공들이 이제 1차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게 좋죠, 그죠? 그다음에 건설, 건축, 토목, 요거는 이제 한국이랑은 좀 다르죠. 근데 호주는 아직도, 예, 이 호주의 면적이 뭐 한반도의 70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인구는 대한민국의 절반도 안 되고 2,300만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도 빈 땅이 많습니다. 더 와이파이도 뭐 네트워크도 새로 깔아야 되고, 다리도 놔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 건설 이런 것들이 여전히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반이 되는 학문들이 있죠. 기계, 전기공학, 그다음에 측량인데 퀀터테이티브 서베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딱 직업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특정 전공으로 있고, 호주에서는 꽤 인기, 뭐랄까요, 전공입니다. 측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적산사라는 걸로도 하기도 하고, 예, 뭐 한국에는 딱히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건설 회사에서 직접들 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학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관련해서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부동산 학과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부동산 경영학과가 되겠죠. 그거를 마친 다음에 경력을 쌓아가지고 발류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개발이 되고 건축이 되고 하면 부동산 관련 학과도 전망이 좋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 및 평생교육은 워낙에 뭐 많습니다. 일단은 실제 교사분들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뭐 평생교육 이렇게 될 텐데, 일단은 교육 쪽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 학생들이 호주에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유아교육, 초등교육 정도까지. 사실 중등교육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네이티브가 아니면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유아교육인 초등교육도 한국의 교육대학교를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예.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도 교육대학교가 들어가기 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교사 자격증 받고, 호주는 유치원도 공립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전문 과학 기술직인데, 여기서 해당되는 게 엄청 많은데, 컴퓨터 IT, 앞서서 말씀드린 뭐 보안,
무슨 또 비대면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IT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빅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 해서 이제 이과 전공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과 계열의 전공이고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를 만드는 거, 데이터를 수출하는 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관련된 학과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이전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디자인 뭐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 디지털 디자인이 바뀌었죠. 멀티가 없습니다. 다 디지털이죠. 그죠? 그다음에 회계, 법학, 수의학 같은 경우는 위로도 갈 수 있고 그죠? 그런 것 같은데 광고 이런 게 이런 학과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직업들 그리고 이 직업들 되기 위한 전공들이 이런 것들이 호주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전망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직업이랑 직업 전망이랑 그다음에 전공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호주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될까요? 예. 표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친 다음에 호주 대학교를 가는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영어 점수 엄청 높고 수능도 엄청 잘 봐서 1학년으로 간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된다는 방법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거쳐서 예비대학 과정이에요. 보통 기간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고요. 그리고 1학년에 입학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간이 좀 늘어나겠죠. 예비대학 과정 거치는 게 한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친 다음에 대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디플로마 과정이라는 걸 듣고 2학년으로 편입한다. 그럼 디플로마 때 뭐 배우나요? 대학교 1학년이랑 똑같은 거 배웁니다. 그럼 왜 대학교 1학년으로 가지 디플로마로 가나요? 그 유학생들도 좀 들어오기 쉽게 진입장벽을 낮춰놓은 프로그램이고 1학년 과정을 좀 쉽게 가르칠 거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기간이 긴가요? 기간도 똑같습니다. 1년이고요. 보통 2학기, 3학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비도 거의 같아요. 어디서 하나요? 어디서 잘한 다음에 잘하면은 대학교를 보내주나요? 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대학교 안에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기숙사도 사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도 같고 비용도 같다. 단 조금 더 쉽게 가르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이게 텍스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수능을 잘 봤습니다. 예. 어느 정도 잘 보냐? 그룹 오브 에잇에 좀 웬만한 과 가려면은 1, 2등급 돼야 되겠죠. 예. 보통 주요 과목 그다음에 그 자연계, 이공계 같은 경우는 그 과학 과목도 과학 탐구 영역 과목들 이런 점수 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대학교를 바로 갈 때는 이제 영어 점수가 이제 있어야 되니까 IELTS 점수를 6.5 이상, 의료 전공들은 7.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이제 영어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1학년에 입학합니다.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죠. 많이 하고 영국 대학 갈 때 다 이렇게 하죠. 예. 일단은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을 할 때는 1년을 더 하는 겁니다. 공부를. 예비대학 과정을 앞에 드릴 거니까 선행해서 그러면은 파운데이션을 꼭 해야 되는 그 전공들이 있어요. 내가 그 공부하려는 전공이 마침 또 공부하기 어려운 전공이에요. 예를 들면 의대, 치대, 법대, 건축, 교육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파운데이션 하셔야 됩니다. 디플로마라는 과정이 없어요. 지금 호주 어떤 학교에서 교육학 디플로마를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호주 명문대학교 내가 가려는 학교가 마침 또 굉장히 명문이 세계 막 30이래.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수능을 잘 봤으면 모르지만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하는 차원에서 그룹 오브 에잇을 선택했다. 파운데이션 과정부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이에요.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아주 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준비를 좀 더 한 다음에 대학교를 가서 1년 더 한다.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맨 밑에 디플로마 과정. 디플로마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을 하고 2학년에 편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손실이 없습니다. 웬만한 전공은 3년이면 다 끝날 수 있고요. 비용이 훨씬 덜 들겠죠. 전공은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걸 뺀 웬만하면 다 됩니다. 경영학과, 사회과학, 뭐 자연과학, 공학, IT 뭐 이런 것들. 보통 일반적인 것들 많은데 이게 의외로 없는 게 아주 인문 계통은 많지는 않아요. 뭐 철학과라든지 뭐 역사학과라든지 있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 조금 더 뭐랄까 유학생 수요가 많은 경영학과, 뭐 IT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잘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플로마 과정은
그룹 오브 에잇은 보통 파운데이션 하는데 그룹 오브 에잇 대학교 중에서도 모나시는 모나시 컬리지라는 게 있고 아들레이드 대학교는 아들레이드 컬리지랑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린 아인스버리 통해서 뭐 디플로마도 있긴 합니다. 일부 비즈니스 IT 정도만. 예. 그 외에는 나머지 학교들은 다 디플로마 과정이 대부분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갈 수 있는데 첫 번째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호주 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수능 성적이 좋은가 내가 좋으면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죠. 영어 공부에서 꼭 그렇진 않다.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하려는 전공이 아니면 내가 목표라는 대학이 뭔지에 따라서 파운데이션이냐 디플로마냐 이렇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입학 조건 제가 이제 막연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호주의 한국 학생이 호주의 대학을 갈 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여태까지 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내신 성적. 그게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고등학교 내신. 수능도 일부 필요하고요. 국제고등학교를 다녔다. 국제고등학교가 무슨 국제고등학교 중요하지 않고 내신이 어떻게 되냐. 뭐 미국계 같은 경우는 SAT가 있어야 되고 영국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점수가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학교 다녔던 그 결과 플러스 영어 점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봉사활동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나요? 다 필요 없습니다. 봉사활동은 미국 대학교 갈 때는 필요해요. 호주 갈 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는 대학교를 바로 간다 이럴 때는 일단 6.5보다 낮은 학교는 아직 못 봤어요. 저도. 그래서 IELTS 6.5 전공에 따라서 보통 이제 헬스 사이언스 계통은 7.0 이상이 보통이고요. 간호학 다 7.0 이상이고 법대 같은 경우는 7.5 교육학 7.5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점수가. 그래서 일단은 대학교 갈 때는 6.5 이상 필요하다. 파운데이션 디플로마도 영어로 가르칠 거예요. 영어로 어떻게 보면 호주의 고3 과정, 대학교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손 드신 분이 계신데 제가 설명을 마치고 그 질문을 모아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파운데이션 디플로마는 보통 이제 5.5, 6.0 이것도 보통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평균적인 학생들이 IELTS 5.5 받으려면 어학연수 보통 6개월, 9개월 정도 하세요. 한국에서 학원 다니셔도 그 정도는 하셔야지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주에 가서 영어 공부해도 되나요? 물론 되고요. 호주 대학교에는 다 대학교 부설 영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 과정을 듣고 레벨이 되면은 IELTS 점수 없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드니에 있는 대학교는 시드니에 있는 여러 잘 알려진 영어 연수 학교들과 제휴도 되어 있고요. 그런 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를 말씀드렸고 고등학교 내신은 대학교를 바로 간다. 좋은 학교를 1, 2등급 수능 성적. 이때는 수능이 봐요. 내신보다 수능이 중요합니다. 파운데이션을 간다. 시드니 대학교 파운데이션을 가겠습니다. 보통 내신 3, 4등급. 보통 이렇게 내신을 볼 때는 3학년 거를 위주로 봅니다. 3학년 거. 3학년 1학기, 2학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내신을 보는데 주요 과목을 위주로 봐요. 뭘 보냐? 국영수, 사탐 또는 과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멜번대 파운데이션을 가겠다. 그러면 보통 3, 4등급 정도. 전공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플로마를 가겠다. 그럼 그룹 오브 에잇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내신 5등급, 6등급 정도. 6등급까지 평균 6등급 받는 학교들이 있고 5.5등급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고 특정 과목을 5등급 이렇게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성적 심사할 때는 다 보는 게 아니라 3학년 과목만 본다. 왜? 호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3학년을 보고요. 영어, 수학, 과학 그렇게 4과목을 보거나 또는 문과 계통 같은 경우 사회탐구가 기준이 됩니다. 문과, 이과 이게 교차 지원 가능한가요? 문과는 아무 상관없고요. 문과로 내가 간다 이러면 아무 상관없고요. 이과로 간다 그러면 공대는 반드시 물리, 화학이 있어야 되고요. 생명과학은 반드시 생물 또는 화학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파운데이션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 검정고시 봐도 되나요? 인정되나요? 그대로 인정됩니다. 한국 대입 검정고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이 빨랐나요? 시간은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이 있나요? 예? 이어서 갈까요? 네. 요거는 글쎄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케이스들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다.
3학년입니다. 아니면 졸업을 했다. 그러면 점수 다 나와 있으니까 뭐 거기에 준해서 학교 찾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 문의 주시면 얼마든지 쉬운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좀 모아봤어요. 요거는 공유해도 좀 재밌겠다. 뭐 재밌다기보다 유익하겠다 이런 것들을. 첫 번째 학생은 처음에 왔을 때는 문의 온 게 한 3년 전쯤 된 것 같죠? 네,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하고 대검정고시를 이미 본 상태였어요. 이 학생이 되게 평균 점수가 81점인데 검정고시 본 학생들은 점수가 보통 90점 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거 비슷 높진 않았는데 이 학생이 좀 자기가 잘하는 건 점수가 높고 못하는 건 국산가요 이런 것 좀 굉장히 낮고 그래서 평균이 좀 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학년을 뭐 하여튼 한국 학교가 잘 안 맞아서 자퇴라고 본인이 이제 혼자 공부하고 뭐 그랬던 케이스인데 그러다가 가족들이랑 스쿨링 이런 걸로 호주를 뭐 3개월 정도를 갔다 오고 나서 호주에서 공부하고 이게 좀 정착을 하면 좋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유학원을 방문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학생은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수의학과를 가고 싶어 했고 부모님은 약대를 희망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학생 본인이 원하는 걸로 이제 했는데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IELTS 시험 준비를 보기 직전이었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일단은 수의학과가 많지 않습니다. 호주에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좁혀졌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이후에 이런 것들 고려해서 아들레이드 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운데이션 과정은 파운데이션 성적에 따라서 약대도 갈 수도 있고 수의대도 갈 수 있어요. 뭐 의대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혹시라도 중간에 계획이 바뀌면 파운데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 간 거는 그래 본인이 IELTS 준비해서 점수를 받았고요. 5.5가 필요한 과정인데 점수 좀 더 높게 6.0을 받았고 파운데이션을 과정을 몇 달 뒤에 갔고 파운데이션 과정을 높은 점수로 맞춰서 수의학과에 진학을 했고 지금 이제 재학 중입니다. 근데 파운데이션 과정이 500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420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고 예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파운데이션을 하고 경영학과를 간다 그러면 340점 정도만 받아도 되는데 420점이면은 이 학생이 선택하지 못할 전공은 없어요. 의대, 약대, 뭐 의대, 치대, 수의대 다 가능한 점수입니다. 저 정도 점수면. 물론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면접도 2번 이상 봐야 되고 척상 없는 봐야 되고 합니다. 수의도 뭐 면접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관심 있는 거에 했고 그다음에 영어에 좀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과정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지금은 수의학과 진학했고 호주에는 양만 한 1억 5천 마리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2,300만이죠. 그러니까 수의사가 할 일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고소득 직업이고 전문 직업이고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수의학과 진학을 해서 잘 다니고 계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 많습니다. 한국 남학생들 군대를 졸업을 한 다음에 어떻게 점수에 맞춰서 어떻게 되는 대학교를 갔는데 다니다가 보니까 혹은 뭐 군대 갔다 와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학교를 다시 가서 그 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으면서 그때 유학을 알아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생은 첫 번째는 여기 진학사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전공을 바꾼 경우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눈여겨볼 게 하나 뭐냐면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성적이 좀 나빴어요. 성적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학교가 좀 더 좀 좋은 학교였는지 고등학교가 내신에 비해서는 전남에 있는 국립대학교 한 곳에 진학을 했습니다. 아마 목포대학교였던가 같은 기억하는데 그래서 물리학과를 1년을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 점수는 없었고 뭘 할까? 이 학생도 처음에 올 때는 아무 생각이 없고 뭐 취업이 잘 되는 거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컴퓨터 공학, 뭐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부모님이랑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그 다음에 멜번에 지인이 사셨어요. 뭐 이모 고모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거주할 계획도 있으셨고. 근데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멜번에 있는 대학교 뭐 많지도 않아요. 5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통합 가능한 건 주소 보면은 뭐 2-3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디킨 대학교. 일단은 이 학생이 멜번대나 모나시를 가기는 사실 좀 애매한 성적이고 그렇죠? 그럼 파운데이션 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렇게 4년을 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디플로마 과정이 있는 학교 중에서 디킨 대학교 IT 과정인데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많이 컴퓨터 공학 또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컴퓨터 공학이면 공학이잖아요. 엔지니어링이 붙으면 일단 기간은 4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뭐가 있을까요? 네트워킹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또는 ICT 그 학과로 분류됩니다. 요건 보통 3년이에요. 그래서 IT 전공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도 보통 3년이고 공대는 사실은 문과에 되고 물리 점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데 비해서 IT는 선수 과목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전망도 좋고 앞에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그다음에 입학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업 계획은 이 학생이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고 한국에서 이제 유학원에서 영어 자체 테스트를 봤어요. 그럼 점수가 되게 정밀하게 나옵니다. 그럼 학생이 필요한 점수는 IELTS 5.5인데 학생 그때의 이제 그 평가 결과가 IELTS 4.0, 4.5 수준이었으니까 20주 정도 영어 과정을 디킨 대학교에 와서 그 영어 과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제휴된 사설에서 좋겠다 해서 바로 그 해 다음 해 가서 EC 멜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20주 정도 영어를 하고 그리고 디킨 컬리지 IT 디플로마 학과를 입학을 했고 2학기 만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으로 편입을 했고요. 지금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IT를 했을 때는 이 학생이 이제 신청할 때는 IT 아마 프로그래밍 이런 걸 했는데 디플로마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해서 그중에 세부 전공은 인터넷 보안학과를 사이버 시큐리티 학과를 선택을 했고요. 인터넷 보안학과 요즘 뭐 해킹 많잖아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도 인터넷 보안 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쪽 IT 좀 관련하신 분들 중에는 선택하기 좋은 이런 전공일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끝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저도 되게 헷갈렸어요. 근데 어떻든 이 학생은 아주 최근 문이죠.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 오면 입학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안 되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뭘 했냐가 중요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무슨 음악 미술을 하는 특성화도 있고 무슨 관광 특성화도 있고 이 학생 같은 경우 다니는 학교는 상업 굉장히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런 상업으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성적은 중간 정도였고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이 학생이 이제 특성화인데 다행히 이 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국영수를 다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보통 이제 3학년 때 그냥 취업해가지고 교과 과목들을 안 듣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디플로마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이 학생은 다 들었기 때문에 괜찮았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두 번째, 학생은 약대, 물리치료, 근데 최근 한 2, 3년 동안 약대 문의가 많은데 약대, 물리치료, 간호학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보통 약대, 물리치료, 간호학과다 그러면은 헬스 사이언스 디플로마라는 걸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 헬스 사이언스 디플로마는 보통은 이과여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생물이나 화학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학생은 생물과 과학 과목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간호학과 중에서 그리피스 대학교에 있는 그리피스 컬리지는 간호학 디플로마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 과목이 필요가 없어요. 문과생들도 갈 수 있는 전공입니다.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리피스 대학교는 간호학이 워낙 좋고 그래서 여기를 추천드렸고 학생이 마찬가지로 자체 영어 테스트를 하고 나서 영어 점수가 4.5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가지고 그리피스 대학교에 있는 부설 영어 과정에서 쭉 하고 2월 달에 잘 마친 다음에 그리피스 컬리지 간호학 디플로마 진학을 해서 지금 재학 중입니다. 이번 학기는 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코로나 영향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듣기로는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간호학 같은 경우는 실습 이런 것들이 실습이나 임상 실습 이런 것들은 실제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뭐 이런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 되겠지만 그리고 잘 마치고 내년에 2학년에 편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였고요. 제가 쭉 많은 내용들을 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중간중간에 뭐 손 드신 분도 계시고 질문 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질문을 받으면 될까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질문이 총 6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종로유학원 소개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이 Q&A가 끝나면 웹세미나가 종료되니까요. 지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Q&A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희 종로유학원은 드림위주라는 카피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것을 도와드리는 유학원입니다. 저희 종로유학원 자랑할 거리가 되게 많지만 저희는 지금 12년 연속 브랜드 선호도 1위, 대학교 선호도 1위를 받은 공인된 신뢰성을 가진 유학원이고요. 저희 3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만여 개의 학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된 컨설턴트 분들이 여러분들의 진로와 미래와 계획들을 준비해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14개의 전국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투를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경남 출신이에요. 저희는 이제 유학원에 가려면 뭐 서울을 가야 된다, 부산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저희 종로유학원은 14개 전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꼭 서울에 오시지 않으셔도 저희 댁에서 가까우신 저희 종로유학원을 방문해 주시면 같은 퀄리티의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요즘 이제 비대면 상담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리고 전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가 필요하시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종로유학원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2개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안내드린 호주에는 브리즈번과 멜버른에서 전지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업 지원, 생활 지원, 적응 및 숙소 지원, 그리고 학생들의 커리어나 진로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종로유학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준비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의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건 저한테 온 질문이에요. 처음 발표하신 분 영주권 신청은 직접 하신 건가요? 취업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엄청 좋은 케이스여서 무역회사의 어떤 그래픽 직종이 아니라 다른 직종으로 입사를 했다가 그래픽 디자이너가 나갔는데 이력서에 너 그래픽을 다룰 줄 아네? 이러면서 갑자기 그래픽 디자이너가 된 케이스여가지고 조금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당연히 법무사님이랑 같이 진행했고요. 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위 사람들은 다 네가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법무사님들은 이게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넣어봐야 됩니다. 라고 해서 넣어봤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법무사님들은 제가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냥 네,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호주 현지 취업은 잘 되나요? 그리고 좀 더 취업이 쉬운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이건 제가 답변 답변. 드릴까요? 네. 자, 취업 시장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내일 모레 취업하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졸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경력을 쌓고 뭐 이럴 계획이실 거서 아무리 빨리 취업을 해도 3년, 4년 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때 뒤를 예측하는 거 요즘 같은 분위기에 어렵지만 어떻든 그 정도면 코로나에 우리가 다 모든 인류가 극복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올해는 새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다른 해보다도 유학생은 급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그 학업 과정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닐까. 3년, 4년 뒤에는 평상시에 배출되는 인원 대학 졸업생보다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빨리 시작을 해서 졸업을 하면 그때는 조금 더 훨씬 더 좋은 상황이죠. 유리한 상황에서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고 두 번째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호주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글로벌 그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질문 주신 거 취업이 잘 되는 지역? 취업이 잘 되는 지역, 우리나라는 취업이 어디 잘 되는 지역이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그죠? 안 되는 지역만 얘기하죠. 근데
힌트는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그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유학생 관련 정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 스터디 워크 라이트, 졸업 후 취업 비자 할 때 호주의 전 지역을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대도시, 그 다음에 중소도시, 그 다음에 아주 지역, 시골이라고 하죠. 시골로 하죠. 그래서 세 부류로 나눠서 그냥 대도시에 졸업하면 취업비자 2년 주고요. 그 다음에 소도시로 가면, 중소규모 도시로 가면 3년 주고요. 시골로 가면 4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네. 더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리지어널 비자라고 해서 지역 취업 비자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호주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성적이 뭐 A로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정부 스폰서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 그 조건이 생략돼요. 그 다음에 서호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들인데, 서호주 같은 경우는 직업 그 리스트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차장님 그 그래픽 디자인 하셨는데, 그래픽 디자인은 연방 거에는 없는데 서호주, 남호주, 캔버라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지역들의 많은 베네핏을 주고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어디 가서 일선이 필요하구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경우 추천하는 전공이라고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한국 학생,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거의 어카운팅 회계학을 했었어요. 한국인들이 회계가 강하기도 하고 그쪽이 조금 더 취업도 잘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네. 한국어는 못하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취업이 잘 될까? 이런 걸로 바뀌어서 됐기 때문에 호주에서 취업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영어를 특히 더 잘해야 되는 전공들은 피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문과 계통의 전공들, 특히 뭐가 있을까요? 법학 이런 것들, 교육학, 영어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거는 언어적인 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료는 일단은 환자들과 몸이 불편한 환자들, 몸뿐만 아니라 뭐 불편하신 분이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영어 점수가 굉장히 높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의료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제외하고 보면 예를 들어서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술과 관련된, 예를 들자면 IT, 프로그래밍, 뭐 공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직업에서 언어적인 능력들이 좀 덜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꼭 그 성향이, 나는 이제 뭐 이과 성향이 아니라 문과 성향이다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 문과 계통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관련된 학과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뭐 물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언어적인 그런 능력이 조금 덜 요구되는 전공 및 직업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조금 디테일한 질문인데요. 네네.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 1학년인데 다시 호주에서 유아교육 전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아직 잘 못하는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다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그죠. 어렵네요. 자, 유아교육의 문의가 굉장히 많은 건데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보면은 차일드 케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차일드 케어. 그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일드 케어. 보육 정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유아교육은 Bachelor of Education 또는 Bachelor of Teaching에서 Early Childhood Education 또는 First to Fiv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따지면 교육대학교예요. 교대. 서울교대, 뭐 인천교대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어린이집에서 뭐랄까요? 그 어린이집 뭐 선생님, 보육교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학위가 꼭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정리돼서 말씀을 드리면 차일드 케어 같은 경우는 보통 전문대 과정들입니다. 그건 1, 2년이고 들어가기 어렵지 않고요. 공부하기 어렵진 않아요. 자, 그걸로 해서 쭉 취업을 장기간 해서 영주권까지 가는 거는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아교육을 간다. 요거는 대학을 다니셨다고 했는데 그럼 대학 성적이랑 이런 걸 보셔야 될 텐데 어떻든 영어 점수는 직접 그러니까 가신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만드셔야 돼가지고 유아교육 학과로 대학교 학위 과정으로 가신다 그러면 영어는 좀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되게 유망 네,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유치원도 공립이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도 정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뭐 임용되고 뭐 이런 거라서 대우도 좋고, 예, 뭐 영주권 뭐 받고 이런 것도 뭐 잘 문제 없고요. 근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호주 3년제 대학 졸업 네, 후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원으로 입학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네, 문제 될 수 있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게 제도 차이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교를 마치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비즈니스, 경영학, 뭐 매니지먼트든 비즈니스든 그 학위를 따면 Bachelor Business with Honors라고 붙어요. 보통 가로치고 오너스가 넣게 되는데 오너스 디그리예요. 그게 그렇죠? 미국이 4년제는. 호주에서는 3년 과정은 바첼러 비즈니스 끝입니다. 오너스가 없어요. 단 그 3년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만 4학년 과정에 해당되는 오너스 디그리를 하게 해줍니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할 수 있어요. 네. 거기까지 해야지 아무런 문제 없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석사 과정을 입학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호주의 그냥 오너스가 아닌 그 바첼러 디그리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취업을 하거나 그거를 학위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교육 그 제도가 조금 다른 국가로 가시거나 상급 이제 그 학위로 가시기 위해서는 오너스 디그리까지 하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획을 좀 그렇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검정고시로 입학이 안 되는지 알려주세요인데 됩니다. 아까 됩니다. 나왔는데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인 것 같은데 네.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검정고시 성적을 그냥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에 준해서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학력이랑 동일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성적 보겠죠. 근데 그거와 동일하게 뭐 대학 입학, 뭐 대학 그러니까 바로 입학을 검정고시를 보시고 수능을 보고 수능 점수 높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대학교를 가는 것도 가능하시겠지만 수능 점수가 뭐 없거나 아니면 점수가 낮다면 그때는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마를 통해서 입학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두 개가 네. 남았어요. 호주는 대학별로 차별이 심한가요? 좋은 대학이 더 취업이 쉬운 거야 당연하겠지만 네. 한국만큼 그 갭이 큰지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 굉장히, 궁금한데요. 굉장히 한국적인 질문이죠, 이게. 호주에서는 멜번대 대학 나왔다고 취업 잘 되고 그런 얘기 했으면 웃습니다. 그죠? 무슨 과가 중요하고요. 호주에서는 일단은 공채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큰 기업도 자기네 부서에서 결혼이 생기면 잡코리아 같은 데 올립니다. 그러면 면접 보고 하기. 인맥이 되게 중요해요. 인맥이. 오히려 추천 이런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학들이 많지 않아요. 멜번 사는 사람이면 멜번대 나오거나 뭐 아니면 뭐 집이 가까워서 디킨 대학 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호주 사는 사람들은 학교 어디가 그러면 특정하게 무슨 뭐 특정한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무슨 노벨 화학상의 목표 이런 학생이 아니라면 또 집에서 가까운 대학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한국 분이면 보통 이제 명문대학교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집에서 가까운 대학교 가기 때문에 대학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가 하나. 두 번째 점수 그 입학할 때 필요한 점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 전공은 랭킹과 아무 상관없이 높아요. 어디 경영학과보다도 무슨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 같은 경우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학교든. 그런 식으로 학과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질문 드린 건데요. 그 대학교들 간에 뭐그 간격이 크지 않다면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은 입학이 쉽고 좀 저렴한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좀 이렇게 저렴하고 추천할 만한 대학교가 있나요? 저렴하고 추천할 만한 대학교. 일단은 그 공부하신 이제 학비가 제일 적은데 아무래도 조금 소도시들 이런 데들이 생활비도 굉장히 좀 적고요. 학비도 제일 쌉니다. 학비가 제일 그러니까 저렴한 학교가 뭐 캔버라 대학교나 아니면 타스마니아 대학교나 아니면
저 북부 지역에 있는 찰스 다윈이나 이런 데들이 좀 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저거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생활 비용도 사실 그거 못지않게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대도시는 좀 피해서 보시면 좀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비용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의대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등의 수련의 과정에서 국제 학생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 음, 아, 똑같은, 그러니까 국제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요즘 보다 보니까 그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주는 이제 의대에 들어간 이제 입학 그 요강에 반드시 지역 내에서 인턴을 뭐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턴을 찾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국제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뭐랄죠? 예를 들어서 그 수요가 좀 TO가 좀 적은 지역에서는 좀 더 경쟁적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에 가서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인턴을 못 구해가지고 의사를 못 돼서 돌아왔다는 말씀은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Q&A도 다 진행됐는데요. 네. 지사장님 이제 저희 귀한 분 모셨는데 네. 지금 호주 대학을 진행하려고 하는 네. 혹시 네. 그런 목표가 있는 네.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마지막으로 네. 네.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계획을 이제 아까 제 프레젠테이션 만들면서 취업을 하시고 이후에 정착을 하시고 거기에서 뭐 영주권도 받고 쭉 사신다 계획을 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직업이에요, 그죠? 예. 직업, 지역, 학교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뭘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한국에 잘 알려진 학교를 졸업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호주에서 현지에서 취업을 하신다 그러면 전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영주권 기술이민 신청하신다 그러면 빨라야 6년 아니면 7년, 8년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두르실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그게 다 모험이죠, 그죠? 다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좀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래에도 그 직업이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도움 말씀 듣고 판단하고 하나, 두 번째는 그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나의 적성에 맞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관심 있는 일이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어야 지금 못해도 나중에 잘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하나 그 직업이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는가, 두 번째 나의 적성에 맞는가. 그걸 먼저 선택하신 이후에 지역, 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 선택하실 때는 나의 조건에 맞춰서 어떤 학교가 조금 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일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가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 젊은 이제 20대 초반의 분들인데 네이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민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오셔가지고 무슨 이민 포인트나 아니면 무슨 아주 기술적인 것들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이 물어보실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6년, 7년 뒤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내가 그 선택한 전공을 잘 마치시고 좋은 결과를 내고 꾸준하게 잘하고 그걸 쭉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쭉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무슨 나머지가 5점 더 준대 별로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큰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것 중에 선택해서 쭉 열심히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호주 유학 얘기를 하면서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저희 웹세미나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내용만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맞는 정보를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고요. 나에게 맞는 계획,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플랜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전공, 지역 이런 것들은 저희 종로유학원의 전문가들을 찾아주시면 얘기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맞는 계획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웹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